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기업 두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앞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혀 미국 내 상황 인식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한 기업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정보통신기술 IT 기업입니다. 중국에 있는 정보기술 업체인 옌벤 실버스타와 이 회사의 러시아 소재 위장 기업인 볼라시스 실버스타, 그리고 회사 대표인 북한인 정성화입니다. 두 회사는 명목상 중국인과 러시아인이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운영하면서 지난해 수십만 달러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는 두 업체가 북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미국의 행정명령을 위반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원로 자문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여러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 나가는 능력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는 검증 없는 조치였다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None of them are irreversible. None of them have meaningfully impeded their ability to produce nuclear weapons. Clearly, there are concerns in Washington that are growing that South Korea is in fact out of step with Washington. 또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 관계와 비핵화는 따라갈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반복해 상기시키는 것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는 뜻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다루는 의원들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이루고 싶다면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 하원 의원들은 비핵화 협상을 벌이는 미북 대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 인권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만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정권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hat steps should we as Congress or the administration take? And North Korea has to know that in order to move forward with the United States, this will be something they will have to participate in. 전문가들은 또 전 세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등 북한의 이웃 국가들은 다른 의제들 때문에 인권 문제 제기를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egotiators do not want to raise them for fear that it will create a distraction from the main issue, which is denuclearization, or even worse, that it might offend the regime and submarine the negotiations. 북한 정권은 10만여 해외 노동자가 30여 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대부분 착취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Kaesong Industrial Complex comes to mind. This was yielding about $120 million a year. How many percent of those funds go to the North Korean regime? 100%.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법을 만들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한반도 유사시 어떻게 행동할지 대비 전략을 중국에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12일 한국에서 열린 서울 안보대화의 특별 토론자로 나와 중국의 신뢰 구축의 일환으로 유사시 대비 전략으로 군 당국자 간 대화를 제안했지만 중국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동의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한 한국 측의 차량과 인력, 물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승인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통신선 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남북 간 통신용 건축물에 필요한 자재도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은 이번 건축 자재의 양을 고려하면 이례적 요청이지만 남북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신체계 구축을 적극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 대사에 김성 유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이 임명돼 다음 주 부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은 외무성 국제기구국 등을 거쳐 2014년부터 주 유엔 북한 대표부에서 근무했으며 지난해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협상을 벌였습니다. 김 신임 대사는 넉 달 동안 받지 못했던 비자를 최근 받아 유엔 총회에 앞서 다음 주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